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시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하며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4 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들과 한국 적십자 직원 등 90여 명은 수복을 맞아 500그릇의 삼계탕을 포장해 남대문 지역의 작은 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원은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교육생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비대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책임성 측면에서 추가 피해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특별한 미술전이 열려 화제가 됐었는데요. 100여 점에 달하는 남북 작가들의 작품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미술 작품으로 보는 북한의 모습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미술가는 작품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곤 합니다. 10년 동안 무려 43점의 자화상을 그렸던 세계적인 화가 고흐는 자화상을 통해 내면의 불안함을 강조했고, 샤갈은 아내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몽환적인 작품에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미술가들의 작품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요? 지난달 국회에서는 통일을 염원하는 이색적인 미술전이 열렸습니다. 남북한을 대표하는 미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건데요. 이번 미술전에는 북한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그리운 북한의 풍경부터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까지 작가들의 개성이 드러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작품 소개를 해주실 이분, 30년 동안 남북 미술 교류를 위해 노력해온 최상균 감독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갈 수 없지만 북한에서 나온 그림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남북미술전을 통해서 72년 동안 지금 분단되어 있는, 끊어져 있는 미술 역사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로 작품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이해 못했던 걸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작품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작품들은 백두산입니다. 똑같은 백두산 천지지만 작가들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것이 특징인데요. 많은 작품 중에서도 백두산 특유의 신비로움과 강인한 기계를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보시다시피 5월달에도 이렇게 눈보라가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힘차게 그림을 그리셨는데, 우리 최창호 선생님은 러시아의 레핀 미술학교에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입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조선화 창작단장으로 있는 최창호 화백은 소묘의 천재라 불릴 만큼 뛰어난 묘사력을 자랑하는 작가인데요. 발표하는 작품마다 독특한 구도와 색채, 대담한 필치로 많은 박수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작품 5월의 백두산 역시 뛰어난 묘사로 무채색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작품은
남북 작가가 소나무를 주제로 발표한 작품입니다. 푸른색 안료, 청화로 표현한 이 작품은 남한의 원로 작가 이창조 화백의 작품인데요. 화가 마음속에 있는 소나무를 상상하며 선비들의 굳은 절개를 표현했다는데요. 반대로 북한 인민예술가 리그나 화백이 그린 만경대 소나무는 이창조 화백의 단조로운 색채와 달리 밝고 화려한 색채가 인상적입니다. 우리 남쪽에 있는 동양화에서는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북한은 좀 더 원래 인민들에게 좀 더 이해가 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북한에 있는 그 동양화 화법으로 그리는 선생님들도 남쪽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한 색깔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특히 만경대는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곳이라 더욱 밝은 색채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가을의 풍미라고 하는 작품은 정창모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생전에 북한에서 가장 존경받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이렇게 선생님 만수대 창작사에 있는 선생님 화실에서 직접 받은 작품이고요. 이게 선생님하고 이 사진 찍고 나서 1년 후에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최상균 감독의 추억이 담겨있는 이 작품. 몰골 화법의 대가라 불리는 정창모 화백의 작품입니다. 뚜렷한 윤곽선 없이 채색만으로 표현하는 것을 몰골 화법이라 하는데요. 이 기법은 작품이 가진 서정성을 한층 더 끌어올려줍니다. 전주가 고향인 정창모 화백은 자신의 작품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비파라고 하는 과일이 전라도에서 그 북쪽은 자라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비파를 선생님이 그리실 때에는 간절하게 고향에 가보고 싶은 저희 비파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 당신 고향에 가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의 작품 중에서는 선전화를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해야 하는 작품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1956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노동자 화가 박문엽 씨의 작품으로 당시 제강소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북한 작품들. 사실 오늘 전시된 작품 중 절반 이상은 27여 년간 북한 작품을 수집해왔던 최상균 감독의 개인 소장품인데요. 그는 이러한 예술 교류가 통일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말합니다. 그 북한 화가들은 남한 한라산 기슭에 와서 마음 놓고 사생하고 또 남한 작가들은 뭐 백두산 자락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분위기, 금강산이라든지 뭐 칠보산이나 그 남북한의 화가들이 맘 놓고 교류하고 할 수 있는 세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분단의 아픔과 고향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남북 미술가들. 미래에는 부디 통일의 기쁨과 환희를 표현한 예술작품을 많이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제 관료들이 우리의 산업시설과 관광지를 둘러보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경제시찰단이라고 불렀는데요. 북한 경제시찰단이 남한 방문을 통해 본 것은 무엇일까요? 통일발자국에서 살펴봤습니다. 북한에서 시찰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공식적으로 남한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 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방문 목적은 실현됐을까요? 두루 돌아다니며 실제 사정을 살피기 위해 만들어진 시찰단.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오늘 판문점. 북쪽에 있던 10명의 사람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들은 김다련 정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정무원 소속의 실무경제 관계자와 기자, 분단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장관급 이상 고위 경제관리가 서울에 온 겁니다. 특히 김다련 부총리는 북한의 대외 경제 교섭을 도맡고 있는 개방주의자로 그의 방문에 많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사람 좀 호탕하게 생겼어요. 김다련 씨가. 뭐든지 보고 싶은 대로 다 안내를 하게 될 테니까 다 보고 싶은 대로 보시고 충분히 보고 가시다. 김일성의 친척 계열이죠. 김다련 부총리가. 핵심 권력층 중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남북 간에는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대한 부속 합의서 협상이 이뤄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남북한 경제 협력을 위해서 상대 측 경제 실상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북한의 경제 시찰단 교환 방문을 제안합니다. 경제 시찰단을 파견한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1992년 북핵 위기로 인한 국제적인 경제 고립 상태에서 탈피하기 위한 강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있었고요. 둘째로는 구소련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의 소외를 남북 협력을 통해 타결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계획경제 작동 모순에 의한 내수경제 위기 극복 대안 마련 목적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제시찰단은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6박 7일 동안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산업시설과 유통시설, 관광지를 둘러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남북의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하는 것. 그들은 세 가지 남북경협 사업을 제안하였는데요. 첫째, 시베리아, 남한, 북한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에 관한 남북 간 협의. 둘째, 원자력 발전소의 공동 건설 및 전력 공동 사용에 관한 남북 간 협의. 셋째, 남포 경공업공단 합작 건설에 대우의 즉각 참여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총리 일행은 남포 경공업단지 기술조사단 파견과 최각규 경제부총리의 평양 방문 초청 수락 합의만 이룬 채 북으로 돌아갑니다. 북한 경제시찰단이 서울 방문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서 또 개혁 개방을 이제 건의했던 측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강경파들하고 부딪히면서 내적으로 자천되는 등 여러 가지 위기를 좀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고려항공 전세기 편으로 소해 직항로를 통해 18명의 북측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박남기 국가기획위원회 위원을 단장으로 장성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장을 포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과 경제 관련 고위 간부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북한 경제시찰단 파견은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이 남측 특사일행과 면담에서 합의된 사항. 북측은 이번 경제시찰단에게 대기업의 첨단 산업시설보다는 북한의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위주로 보여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시찰단은 8박 9일 동안 전국 18개 지역에 38개 산업시설과 유통시설, 연구소와 관광지 등을 둘러보는데요. 1992년 시찰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내려올 때 아마 그런 지침을 받은 거예요. 구석구석까지 좀 보고 와라. 안 보여주는 것은 별 수 없지만 어디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와라. 그런 지시를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열심히 비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북쪽이. 남쪽이 비료 공장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발전소 같은 것도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북쪽에 제일 문제가 전기하고 농업용 비료가 문제였으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서 남쪽에 다니면서 그런 것도 열심히 보고. 북한 시찰단 방문 7일째 되던 날 마산 자유무역지원관리원을 방문하는데요. 당시 이곳 원장이었던 윤정규 선생은 시찰단이 자유무역 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전합니다. 지원 제도, 지원 절차, 세금 감면 제도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했고요. 노키아 TMC의 그 휴대폰 생산 라인을 봤고 소니전자의 이제 가전제품 생산 공장을 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키아 TMC에서 휴대폰이 하루에 13만 대 생산이 됐습니다. 연간으로만 한 3,800만 대 정도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 마산 공장이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상당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에 저희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제도라든지 절차라든지 운영 요령들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 조성에 참여했던 한국토지공사하고 현대 아산 실무진들이 저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갔었습니다. 1992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남쪽을 방문했던 북한의 경제시찰단. 이후에도 남북은 경제시찰단의 교환 방문을 합의하지만 아직도 경제시찰단의 교환 방문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